JS 장기 투자. 근데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다 보니까 저도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평소보다 목소리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JS 장기 투자 맞으니까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찍어볼 영상은 제가 이제 내년도 2023년에 국내 주식에 한정해서 배당금을 얼마 받을까 해서 예상 이런 엑셀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엑셀 표의 기준은 지금 현재 2022년 12월 19일 제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초에 줬던 배당금을 예상으로 해서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배당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영업이익이 꺾인 이런 금융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올해 그 영업이익을 좀 계산을 해서 네이버에 나온 예상치를 토대로 그거를 맞춰서 한번 내년 배당금을 예상해 보려고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 금액보다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올해하고 똑같이 배당금을 받는다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인 거고, 내년에 만약에 배당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플러스가 더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올해 아무래도 이 경기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진 않다 보니까 배당금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를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국내 주식만 가져와 봤고요. 해외 주식은 뭐 분기별로 주기도 하고 뭐 월 배당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정리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은 사실 제가 올해 한 4월이었나요? 이 환율이 갑자기 올라간 시점부터는 미국 주식에 거의 투자를 하질 않았어가지고 뭐 수량이 늘거나 배당금이 늘거나 이런 게 많지 않아서 가져오지 않았고요. 요번에는 정말 하반기부터 거의 국내 주식만 계속 샀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한번 얼마 받는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거는 이제 배당금을 많이 받을 만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상위가 가장 많이 받는 주식이고, 그다음 아래가 갈수록 좀 조금 받게 되는 그런 주식이에요. 그래서 효성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효성은 이제 배당주잖아요. 워낙 유명한 배당주이기 때문에 워낙 유명한 배당주에다가 또 회장님 이런 각종 임원분들이 이 효성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배당금 삭감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은 그런 기업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127주를 갖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배당금은 한 80만 원 정도, 82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128주를 현재 보유 중이고, 이 4,000원을 예상한 거는 원래 1년에 올해 5,000원이었는데요. 이게 두 번 주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번 중간 배당으로 한 1,000원 정도 주고 나머지 연 배당으로 4,000원 정도 주기 때문에 4,000원으로 계산해서 한 50만 원. 그리고 GS 리테일은 올해 1,200원 준 거 내년에 똑같이 준다 생각했을 때 51만 원, 이런 식으로 8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또 한국금융지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주식이기 때문에 올해 한 5,000원 후반대 6,000원 정도 줬었는데, 그거는 목 줄 거라 생각을 해서 그거에 반토막인 3,000원 정도 주지 않을까 해서 38만 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383주 그리고 우선주는 100주 갖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은 거의 한 17만 원 정도, 그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OCI 같은 경우는 올해 2,300원을 줬는데 영업이익이 올해 작년보다도 좀 더 더 좋게 나와서 아마 이거랑 동일하거나 조금 더 주지 않을까 싶어서 한 7, 8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YG 엔터테인먼트는 그래도 올해 250원을 줬기 때문에 똑같이 준다고 가정했을 때 55,000원, 그리고 원희가 EPS는 아주 작지만 300원씩 해서 3만 원 정도. 이걸 다 합치니까 금액이 한 25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건 이제 세 전 금액이고요. 세후 여기에서 15% 떼고 나면은 좀 금액이 더 줄어들긴 하겠죠. 근데 작년 대비해서 국내 주식 좀 금액이 조금은 더 든 것 같아요. 작년에 제 기억에 1년 연간 배당금이 한 200이었나? 아니 100 후반이었나?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올해 1년 동안 또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까 이제 257만 원까지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제 한 달 월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제 아마 내년도 2023년 12월쯤에는 제 월급보다도 좀 더 많은 제 월급보다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국내 주식 연배당으로 말이죠.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월급보다도 많은 한 300만 원 한 초반 중반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 제 월급이 유출될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 금액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올해 2022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주식시장이 어려운 해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어플을 켜서 좀 주식 수익률을 보니까 2019년부터 시작한 제가 19년, 20년, 21년 이 3년 정도는 그래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마이너스 수익이 될 것 같아요. 실현 수익은 당연히 제가 마이너스나 크게 난 걸 팔지 않고 이러니까 실현 수익은 당연히 플러스인데 기간 수익률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인 것들이 아마 키움이나 미래에셋대우나 똑같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주식은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 주식은 플러스가 날 것 같고 나머지 국내 주식이 좀 마이너스가 됐는데 계속해서 올해 연말까지 올해 이제 배당이 있기 때문에 연배당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12월 월급 받아도 다 국내 주식만 살 생각이고요. 내년에는 다시 환율이 좀 정상화가 되면은 이제 미국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 주식은 이제 이 정도로 또 모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 위주로. 한국 주식은 이제 만약에 오른다면 조금씩 팔면서 그 돈 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식 시장에 엄청난 이제 욕심이 가득한 시장이 됐을 때 그때는 정말 이제는 주식을 사지 않고 좀 현금이라는 그런 소중한 자산을 좀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좀 약간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특히나 해외 주식은 그래도 환율 때문에 아마 방어를 많이 했을 텐데 이 국내 주식은 아마 플러스 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플러스 난 사람은 거의 없고 다 거의 다 마이너스이실 건데 그래도 올해 이렇게 또 안 좋은 해가 있으면 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또 좋은 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버텨나가면서 버티면서 또 이렇게 배당금 거의 저도 이제 한 257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의 금액을 또 내년 4월, 5월에 받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하면서 복리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남기도록 할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배당금 받으시는 걸로 다른 거 사 드시지 마시고 그 돈으로 또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복리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정말 이 추운 날씨에 감기 정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